박홍일 목포시장의 배우자 정양숙 씨와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희영 씨와의 진실 공방이라든가 법정 공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 구희영 씨와 돈과 세호를 받았던, 현금 100만 원과 세호 15상자를 받았던 홍여인과의 진실 공방이 이 재판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공소 내용은 분명하죠. 구희영 씨는 기부행위 위반, 홍 씨와 정양숙 씨는 당선 무효 유도 혐의, 이겁니다. 근데 홍여인과 공모를 해서 구희영 씨로부터 현금과 세월을 받아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았고, 또 그것을 신고했던 당사자는 홍 씨입니다. 홍여인입니다. 그래서 홍여인이 과연 당선 무효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즉 김종식 전 시장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구희영 씨에게 접근했느냐, 이게 이 법정에서 가렸던, 아니면 공방을 벌였던 핵심입니다. 구희영 씨로부터 홍 씨가 돈을 받았거나 세월을 받았을 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했을 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정양숙 씨와 통화한 기록을 가지고 어떤 통화를 했는가, 두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정양숙, 홍 씨 모두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지 특별한 구희영 씨와 관련된 통화, 이런 것은 없었다고 모두 다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스모킹건, 그러니까 홍여인과 정양숙 씨가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일단 경찰에서는 정양숙 씨를 불기소 결정, 즉 불기소 결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정양숙 씨를 기소를 한 거거든요. 돈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어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재판이 6차례 진행되면서 증인들, 그리고 전화 녹취록 통해서 나온 증거들을 보면 본인의 기부행위 사실을 인정을 다 한 거죠. 이 6차례 공판을 지켜본 저는 홍여인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저는 5대5로 봅니다. 5대5로. 예. 그러니까 녹음기를 휴대하고 다녔던 사실, 그리고 중요한 녹음을 했던 사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홍여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당선 무효 유도 목적에서, 아니면 선관위 제보 목적에서 구희영 씨에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 구희영 씨도 마찬가지로 홍 씨를 자신의 배우자 김종식 전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근거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는 공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함께 공동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당선무효 유도죄, 홍 씨에 대한 당선무효 유도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유무죄를 어떻게 가릴지, 저는 이걸 5대5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 시내에서는 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소문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홍일 시장은 임기를 채울 것이다.
설령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뭐 배우자나 뭐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임기 4년은 채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뭐 항소심 갖고 또 그 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일이 뭐 상당 기간 걸리죠. 박홍일 시장 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죠. 근데 박홍일 시장이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죄 그 사건도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당하게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고, 또 한 가지는 그 나주 여인 성추행 사건이 본인이 무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 공표죄,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임기 4년을 채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